명상은 사랑과 알을 통합한다. 나는 샥티, 즉 신성한 기운을 진리의 실체로 숭배하는 인도 스승에게서 명상을 배웠다. 그분은 무시무시한 계율을 바탕으로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완성한 요가 수행자로 의식이나 각성, 신 등의 추상적인 낱말로 생명의 신비를 표현하곤 했다. 내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 중 하나는 삶을 말깔스럽게 하는 기운과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현상의 배후에서 초연히 관주하는 현존, 본질적 존재에 대립하는 구체적, 개별적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스승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스승을 떠나서도 스승을 거울 삼아서 사랑과 알을 통합하는 데 심려를 기울였다. 여기서 사랑은 가슴이 열리면서 감미롭게 녹아드는 헌신적인 정서적인 마음이요. 알은 드넓은 각성으로 모든 체험을 아우르는 알아차림이다. 나는 이런 암과 사랑의 통합을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탄트라라고 부른다. 내가 명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것은 탄트라다. 내가 이 책에서 전달하려는 것도 바로 탄트라다. 이런 식으로 명상하는 것은 세계와 우리를 하나의 지적인 기운으로 짜인 직물로 본다는 점에서 탄트라적이다. 우리와 세계를 향해 사랑과 관심을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종교적이고 초월적 순수 각성으로 자아를 알고 내면 세계로 들어가 안식한다는 점에서 명상적이다. 이 책에 자주 등장할 탄트라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탄트라는 인도의 전통 사상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지식을 넓히다라는 뜻이다. 탄트라에는 여러 학파가 있지만 내가 따르는 탄트라의 전통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이며 사물의 중심에서 빛나는 에너지와 우리를 연결하는 요가 수행법이다. 뛰어난 수행자는 신성과 합이라는 데 모든 기회, 어떤 순간, 어떤 느낌, 어떤 체험 등을 이용한다. 이것이 탄트라의 기본 전제다. 탄트라의 핵심 전략은 긍정적인 기운은 물론 분열하거나 방해하는 기운을 포함해 우리의 모든 기운을 억압하거나 제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나 감정, 기분, 나아가 분노나 공포, 욕망 등의 강렬한 감정에 들어있는 기운이 확장되어 만물의 바탕을 이루는 토대, 의식 자체에 있는 순수하고 창조적인 잠재성을 드러낸다. 탄트라에서는 이를 창조적이고 잠재적인 샥티라고 한다. 샥티는 이른바 신성한 실제의 여성적 측면, 힌두교에서는 여신으로 인성을 부여하며 모든 체험에 스며든 창조력의 파동이다. 보통의 경우 샥티는 대단히 미묘하고 숨겨져 있어서 샥티와 조우하는 순간 감각을 둘러싸고 있던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느낀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흑백 화면이 총천연색으로 뒤바뀌는 것처럼 선명하게 빛나는 느낌을 받는다. 샥티는 무언가를 사색하거나 호흡 속에서 고동치는 생명력을 인지할 때 또는 몸에 흐르는 기운을 감지할 때 알아차릴 수 있다. 요가에서는 샥티를 쿤달리니라고 한다. 쿤달리니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영적 진화를 추진하는 힘이다. 쿤달리니에는 수많은 면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명상할 때 의식을 내부로 끌어당기는 미묘한 인력, 명상 흐름을 느끼는 방법이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수련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현존하는 쿤달리니 기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양한 수련법과 기도 방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수련법과 기도가 내 가슴을 일깨우고 생명의 정수인 사랑에 눈뜨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명상의 눈뜨기까지. 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명상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명상을 하던 중 문득 온 우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물밀듯이 밀려왔다. 나는 수백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조용한 방에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각과 주위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 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면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났다. 온갖 감각과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이었다. 이러한 자각이 서서히 확장되더니 지구와 하늘, 은하계마저도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우주에는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각성이며 그 각성이 곧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겁이 나는 한편 환희와 흥분이 밀려들었다. 놀라운 체험은 1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의 깨달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당시 나는 몇 년째 구불구불 굽어진 구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거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년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 명상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했다. 그때 나는 뉴욕에 살면서 에스콰이어, 뉴욕 매거진, 빌리지 보이스 등의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좌익 성향의 휴머니스트 환경에서 성장한 나는 진보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며 남보다 앞서가는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다. 대형 출판사에서 계약금을 받았고 새 남자친구는 내 인생의 연인임이 확실했으며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결혼도 해보고 정치 활동도 해보고 연애도 해봤다.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돈도 마구 써봤다. 그러던 중에 명상을 만났다. 명상을 하면 내 자신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의 명상은 성자나 히피 혹은 기인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명상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뛰어난 방법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우연하게도 새로 사귄 남자친구는 정신세계를 탐구해본 경험이 많았다. 남자친구가 몰리비아 선생이 3개월간 진행하는 영성훈련에 참가해보라고 권했다. 깨달음을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했지만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외면하고자 무진장에 썼던 내 안의 사악한 면과 마주해야 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영성훈련을 통해 정신세계를 정화하는 힘과 요가의 지혜에 흠뻑 빠졌다. 내가 느꼈던 불안이나 절망이 에고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내면의 체험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름 명상 수련회에 참여해 이번 명상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바꾸고 보자고 각오를 다졌다. 나는 정말 변화를 체험하고자 명상 수련회에 왔다. 이 수련회는 사람들을 심오한 명상의 세계로 이끌기로 유명한 인도 스승이 진행했다. 나는 각성이 확장되는 명상 체험을 한 뒤 나 자신과 내면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사랑과 가치 있는 의미로 눈부시게 빛나는 세계에 눈을 떴다. 인생에서 찾고자 했던 답들을 모두 찾았다고 생각했다. 각성이 확장되는 황홀경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체험은 명상 수련회를 인도한 스승이 함께한 속에서 일어났고 그 스승은 나의 구루, 영적 스승이 되었으며
나는 이후 몇 년간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했다. 이제 명상은 나의 길이 되었다. 쿤달리니가 깨어나다. 그날 오후에 내게 일어난 일은 쿤달리니 샥티의 각성이었다. 쿤달리니 샥티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로 거의 모든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영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본다. 쿤달리니는 감겨있는 기운이라는 뜻으로 실제 쿤달리니는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다리를 튼 모양으로 존재한다. 이 쿤달리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성시킬 수 있다. 요가 자세나 깊은 명상으로도 각성이 되고 내 경우처럼 쿤달리니를 일깨운 스승이 전해주는 기운을 받고 일어나기도 한다. 쿤달리니의 각성은 상당히 미묘하고 흑적이기도 하지만 일단 각성되면 영혼의 에너지가 삶의 전면으로 나선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사랑과 이해, 통찰의 근원이 깨어난다. 쿤달리니의 힘은 명상을 할 때 드러난다. 쿤달리니 기운이 깨어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차원의 의식에 화장을 맞추며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내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쿤달리니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 힘들고 고달픈 영원한 타자가 아닌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세상을 말이다. 이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세상과 이어져 있다. 이런 각성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존재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놓았다. 일단 광대한 세계에 눈뜨자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실체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곧 광대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나의 일부는 언제나 일깨워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최초의 통찰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았는가. 즉 얼마나 일상의 내가 아닌 깨어난 의식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가를 놓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늠하곤 했다. 영성의 길에는 수많은 샛길과 그 커브가 있지만 조금씩 나의 통찰과 일치하기 시작했다. 내가 40여 년 가까이 매일 명상을 해오면서 깨달은 점은 명상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매일 적어도 잠시 동안은 확장된 의식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었다. 명상을 해오면서 나는 그동안 살아온 내력과 외모, 지성, 사상, 감정 따위로 정의되는 물리적인 인간이 아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나는 참 자아의 정묘한 부분임을, 생각 너머에 존재하는 드넓은 공간임을, 심장에 흐르는 부드러운 기운임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확고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이 사라질 때 떠오르는 순수하고 거대한 파동이 곧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가 사랑임을 깨달았다.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명상이 순수한 존재와 섬세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았다. 명상과의 연애는 다른 남녀 관계와 비슷했다.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풍요로운 계절이 있는가 하면 메마른 계절도 있었다. 어쨌든 명상의 상태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내게 다가왔다. 때가 되자 마치 선물처럼 쿤달리니가 깨어났다. 나는 길을 걷거나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명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몇 주 동안
명상의 맛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명상은 불현듯 찾아왔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명상가에게 필요한 노력은 대단히 미묘한 문제로 조율과 각성을 어떻게 하느냐로 모아진다. 우리는 차츰 조율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서 터득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가 배워서 터득한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나 역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명상 클래스나 수련회를 지도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었던 자세나 수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열정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명상 원리와 방법을 명상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다. 명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 명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명상을 수련이나 과정으로 생각한다. 명상은 과정이면서 관계이기도 하다. 명상이 과정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식과 사랑하는 과정이다.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제자인 아르주나에게 명상에서 참 우리의 본성인 순수 각성을 본다 라고 명상을 정의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참 자아를 알아차리는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명상하면서 만나게 되는 참 자아란 무엇일까? 보다 큰 자아요, 아트만이요. 산란한 마음 너머에서 빛나는 의식이다. 명상의 길을 가다 보면 존재의 본질을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비롯해 자아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또한 명상에 온전히 몰입하면 더 나아가 가슴과 사랑으로 체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매일 내면 세계로 뛰어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뿔뿔이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로 통합된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부족한 점들이 각성에 녹아들어 마침내 우리는 하나의 전체가 된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대부분은 순진하게 각자의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나름의 추측을 하며 명상에 뛰어든다. 이를테면 명상이란 더 없는 행복을 느끼며 평화롭게 호숫가를 거니는 허니문 같은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 세계와의 관계가 귀찮고 지루하거나 기대보다 깊어지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심지어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나는 명상의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명상을 포기한다. 명상은 보통의 친밀한 관계와 비슷하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우선 명상을 하려면 인내와 헌신,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만남이 흥미로우면서도 당혹스럽고 두렵고 조마조마한 것처럼 자아와의 만남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다. 일상의 관계처럼 자아와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한 가지 더, 자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사랑이 최고다.